매일 아침 밥 대신 이거 드셔보세요. 혈당이 싹 잡히고 각종 암이 예방됩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달달한 맛도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를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는 가장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서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을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5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악효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들은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는데요. 왼쪽 아래 버튼을 지금 바로 누르셔서 해남 자색고구마 구매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g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남 꿀고구마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누르셔서 구매해 주시고 문의 관련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생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고요.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 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 여러 형태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시, 홍시, 그리고 땡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 만든 반건시. 반건시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하고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은 예로부터 약과 식품으로 많이 섭취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을 말린 곶감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폐를 촉촉해주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의 꽃도 차로 끓여 섭취하며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몸의 진액을 보충하여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역시 물에 끓여 차로 먹었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 야뇨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되었답니다.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감인데 이런 감과 함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깨입니다. 깨와 감으로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경종의 독살 사건에 개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으며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경종 독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확히 독살을 목적으로 개와 감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개와 감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도 보면 감과 개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한다. 감과 게는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므로 감과 게장은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균의 번식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의 탄닌 성분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 장내에서 식중독균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고 오래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다면 게장이 다 소화가 된 후 식후 4시간 이상 지난 후에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에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이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하여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 배출도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무리를 주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과 미역은 절대로 함께 먹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네, 바로 씁쓸한 맛이죠.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도토리에도 감과 같이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과 함께 도토리묵을 함께 먹으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바로 감을 드셨다면 물도 평소보다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계란을 함께 넣고 볶아 먹기도 하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건강하게 먹는 계란이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놀라셨나요? 계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추천되는 식품인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어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또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해 혈액 생성과 뇌 기능을 좋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지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 변성이 생겨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되어 요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신장에 무리를 주며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말고 식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고구마인데요. 이 감과 고구마를 앞으로는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당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불용성 침전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지금 본 내용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 속의 탄닌이란 성분이 정말 안 좋은 성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닌은 정말 중요한 효능이 많은데요.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시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탄닌은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탄닌은 항바이러스와 향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수축시키고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주어 장에 탈이나 설사가 발생할 때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맑게 할 뿐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체액과 전해질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 주어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시는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술 마신 다음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서 홍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숙취를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몸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에 열을 내려주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도 있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주에 해야 될 분들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탄닌 성분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흡수하여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과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감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로 수정과를 만들어 드시는데요. 바로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또한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수정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 온몸에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수족냉증같이 몸이 찬 분들에게 더욱 좋은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감에는 팩틴과 스코폴리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으며 이 스코폴린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실 때 복통이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 또는 아몬드유 같은 우유 대체품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차의 구수한 맛도 좋은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라빛에 윤기나는 이 채소가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데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강한 채소입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입니다.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 등의 여러가지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먹는데요.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줘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데요.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의 점막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가 되겠고요. 위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의 모든 곳이 점막인 것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하며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 식물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주어 혈당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런 효능은 과도한 철분이 몸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철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어 빨갛게 부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철분이 쌓이면 산화되어 세포와 혈관을 빨리 노화되도록 하는데요.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평소에 철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동맥경화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은 바로 붉은색의 고기입니다.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식중독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이, 베타카로틴, 레티놀의 성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꼭지 부분이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 세정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효능으로 식중독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세균들은 충치, 치주염, 구내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소금물로 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을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세 가지를 이용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가지에서 80% 이상의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카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부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내의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이 저하되거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가지 껍질 말고 가지의 속살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의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려면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들이 체내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이라는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에도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열을 내려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지의 속살은 스폰지 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뼈의 건강에도 좋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이런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지 100g을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습니다.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조리하지 않은 가지 100g당 생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 271mg이 함유되어 있고 2분 끓인 가지에는 25mg으로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는 6분 후에는 225mg, 10분 후에는 145mg, 14분 후에는 120m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를 찜기에 넣고 쪘을 때는 오히려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늘어났는데요. 9분 동안 쪘을 때는 315mg, 12분 후에는 375mg으로 늘어났고 17분 후에는 335mg이 되었습니다.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순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그리고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오는데요. 가지를 씻을 때도 너무 물에 오래 담가 두지 마시고요.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이 물을 다른 요리할 때 채수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솔라닌은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것인데요. 이 독성은 위경련, 복통, 현기증, 식중독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를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렵고 두통 또는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가지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한 분들,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다량 섭취하실 경우 탈이 날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